살아있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수요답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900여 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910 몇 회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이 청계천 을지로일 때는 2004년에 한번 쫙 8개 블록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조사를 의뢰해 주셔서 그때 이제 4개 블록에 대한 안쪽 골목들이나 가게들의 뭐 업종 이런 걸 조사해서 조금 더 그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9년에 너무 이제 그때 이제 3구역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사라지기 전에 좀 제대로 봐야겠다고 해서 또 1년간에 걸쳐서 쭉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20년에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안쪽의 공간, 특히 공장 안에 어떻게 있느냐 또는 건물은 어떤 상태이냐는 그런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실측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청계천 을지로를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청계천 을지로는 거대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서울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저쪽 종로 2가 관철동에서부터 어떤 상가들이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그 광장시장, 뭐 동대문 시장, 뭐 평화시장, 신평화시장 이러면서 사실은 여러 시장들이 그냥 이렇게 쭉 뻗어가고 있는, 경동시장 저쪽까지 그렇게 뻗어가고 있는 하나의 그 제조업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도심의 한때, 지금은 이제 강북이지만 한때 도심이었고, 그 도심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기능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뭐 신발을 사면 어디로 가고, 뭐 만화책을 사면 어디로 가고, 또 어디 가서 제조를 하려면, 공구를 사려면 어디로 가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대응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반 사람들은 공장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로부터의 도시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죠. 이거는 사실 서울을 아는 분들은 많이 상식화되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기에는 이제 북촌이나 서촌에 대해서는 그런 걸 느끼죠. 예를 들면 여기 되게 조선시대 이런 골목이 있었구나. 뭐 이제 좀 더 잘 알면 그게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좀 더 집장수들이 만든 거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은 여기 청계천 을지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짙은 선으로 된 것들이 다 옛날 골목입니다. 그리고 이 옛날 골목들의 길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수선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에도 똑같이 길들이 일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거의 몇백 년의 길들을 이거 넘어가질 않네. 몇백 년의 길들을 죄송합니다.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안 넘어가네요. 너무 커서, 용량이 커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뒤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였나? 한번 된 건가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이 이제 아주 옛날부터 있던 그런 길들을 표시한 거고, 사실은 이 길에 따라서 이 길의 구성에, 옛날 길의 구성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 이제 다음 부분에 보면 이 속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그물망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구역 같으면은 실제로는 이 동서의 이름이 좋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골목이 사실은 이건 좀 빨간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잠깐요. 네. 사실은 이거 일부 길을 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3구역은 사실 동서의 방향의 리듬이 연결이 좋지 않고
주로 청계천으로 쭉쭉 내려가는 길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져 있어서 동서 흐름이 좋지 않은 거를 사실은 이제 이런 골목들이 더 뻗는다든지 또 이렇게 실핏줄의 공간들이 더 뻗으면서 이 동서 연결을 더 만든 거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속에 파고드는 것들은 인사동이나 이런 서촌에서와 같이 그냥 골목길을 막다른 골목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집들이 모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 내부 속까지 다 연결을 시켜서 실핏줄처럼 망을 만들어서 여기 여기 지금 사구역 같으면은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밀집돼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밀도 있는 그 가게들이 들어가는 공장들이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여기 5구역 같으면 그게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의 통행을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옥이 아닌 게 여기는 한옥이 많지 않아요. 한옥이 많다는 거는 나중에도 설명드리지만 한옥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당이 가운데 있어서 일단 마당을 한번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가게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마당에서 또 다음 골목까지 또 이어져서 갈 수 있는 어떤 그 실핏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일식 가옥들은 그냥 저기 딱딱한 뭐랄까 장방형이나 이런 건물들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서 다른 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다는 게 제 추론인데 어쨌든 다 오늘은 거의 다 제 추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피막길로 알고 있는 건 사실은 피막길은 도로 확장으로 없어지고 물길이 지금 현재 피막길이고요. 먹는 것들이 중심이지만 또 뭐 의료기 상가라든가 과학 상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는 장사기계공구 상가, 지금은 이것보다 깨끗해졌는데 장사기계공구 상가가 있어서 있고 또 그 건너에 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부터 자리했던 시장길이 이렇게 세운상가에서 옆으로 뻗어서 이게 청계천까지 쭉 이어져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 길은 사실은 꽤 중요했던 그 옛날부터 중요했던 길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청계천에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면 다시 5구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아닐까 추정되고 지금도 역시 시장길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4구역에 밀집된 상태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귀금속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가면서 아케이드를 형성하고 그 가게가 밑에 있고 위에 공장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현재 굉장히 많이 비어 있지만 2004년에 답사할 때만 해도 조금 더 이런 상황이 더 활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냥 건물로서 공간으로서만 이제 흔적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계골목이라 그래가지고 그 4구역에서 동서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길과 이제 있는 그 화목냉면집하고 만나는 그 자리인데 여기서도 이 노점에 나와 있는 이 점포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가게인 거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안에 있는 가게가 바깥에 노점을 둔 게 아니라 이 노점 그 자체가 가게로서 요 길이 자체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수익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연구 필요하지만.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냥 가족들 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을 정도로 이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점점 이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죠. 그리고 이 동서길이 있는가 하면 이 지금 3구역에 있는 우일집 앞에 길은 그 남북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옛날 길을 두 가지로 인식할 수 있는데 크게는 남북길이 있고 동서로 갈라진 동서길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일단은 남북길 자체가 이제 그 저쪽 종로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청계천을 따라서 이제 청계천을 건너고 또 올라가면 피막길까지 올라가서 종로와 만나게 되는데 피막길까지만 올라갑니다. 거기 관통하진 않고 또 그거는 또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동서길은 이제 동서로 지어서 하는 건데 남북길은 이제 그 일조 채광이 일정하죠. 왜냐하면
이게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기 때문에 여기 늘 길이 양명하게 그 저기 해가 비쳐서 이쪽도 비추고 저쪽도 비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양편이 동일하다. 아침에는 뭐 동쪽을 면한 데가 해가 들고 저녁에는 서쪽을 면한 데가 해가 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이 전체적으로 좌우가 균형을 맞추고 길 좌우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동서길은 사실 약간 어두운 길에 해당돼요. 약간 왜냐하면 피막길도 다 동서길이잖아요. 그래서 늘 한쪽 남쪽 면에 그 건물이 경사를 져서 이 그늘이 덮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원한 길이기도 해요. 여름에는.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복달복달하고 이렇게 뭐 약간 좀 인간적인 느낌 더 나는 느낌이고 남북길은 뭔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고 좀 그 뭐랄까 양명하다 그럴까 밝은 느낌이 나는 그런 그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볼 때도 그런 남북길과 동서길로 좀 보시면은 재미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5구역에 있는 이제 일식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구역보다 훨씬 일식 건물이 남아 있고 그것이 변화가 더 적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안으로 파고드는 그 속골목 자체가 좀 덜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동네의 느낌이 더 나요. 왜냐면 그 동네의 느낌이 난다는 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동네의 모습에서 더 변화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다른 5구역을 제외한 2, 3, 4구역은 동네였다가 공장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자기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동네 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에 공장들이 들어가서 구축을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5구역만은 오히려 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길의 망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꽤 안으로 가게들이 파고들 수 있었던 여건이 되었는지 어찌됐든 동네의 모습이 있어서 약간의 그 정취감이 여기엔 또 근대 동네의 정취감이 느껴지는 곳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딱 보면 공장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지만 이거를 공장이 아니고 뭐 가게라든가 이런 거로 보면 뭐 애들이 막 뛰어들고 이런 느낌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볼 때 이제 5구역의 특징은 좀 그런 게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큰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을 그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작업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물건을 격추하는 공간들이 쫙 그 있는 것도 이제 5구역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나무가 딱 하나 다른 데도 있지만 옥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댁이 있는데 이 집이 유일하게 지금 사람이 사는 집인 거예요. 또 할머니 한 분. 예, 그게 이제 그 나무와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생명에 깃들려면은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주거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 나무들도 급속하게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거는 할머니가 사신다는 이 집만 이제 나무가 있다는 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흥미로 이제 많은 분들 자랑하라고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이게 요 종로가 피막길이 사실 끝까지 이렇게 종로를 가로지르 동대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종묘까지 가가지고 올라가서 끝입니다. 이게 더 안 가요. 안 보이죠? 지금 같이 있는 분들은 보고 계신데. 근데 요 보면은 이렇게 그 피막길이 가서 지금은 사라진 겁니다만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꺾어지죠. 이 꺾어지는 요 코너 자리가 바로 요 그 승보약국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승보약국을 길가에서 보면은 이 옆에 건물은 들어가 있고 승보약국은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 저게 새 건물이라서 이 뒤로 지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표시가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게 피막길이 쭉 와서 여기서 종로로 합쳐지는 이 꺾어지는 이 지점에 이 코너가 드러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피막길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종로로 이렇게 꺾어져서 합쳐지는 요 지점이 바로 요 코너가 드러난 거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코너, 몇백 년 된 코너다. 이 코너가. 예. 사실은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바닥에다가 뭘 그려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막길을 하나, 자꾸 사람들이 물길도 자꾸 피막길이라고 그러는데 피막길을 어떤 페이빙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게 가장 오래된 이 종로와 피막길이 만나는 이 지점이라는 것도 좀 밝혀두면은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골목이 가다가 이렇게 그 배가 부른 것처럼 이렇게 뭐 마당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골목 마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대체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요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가 불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죠.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추정컨대 아마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작업마당이라든가 또는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가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해야 되니까 또는 작업 공간이라면은 여러 장인들이 이제 뭐 마을을 형성하고 뭐 가파치다 그러면 가파치 마을이 돼서 가파치 골목이 돼서 거기에다가 뭐 짐을 내려서 뭐 가죽을 다듬거나 뭐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장소로 짐작되는 건데 지금도 이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골목 들어가면 살짝 넓어져서 다시 이렇게 보면 요 지금 아저씨 서 있는 거기서 이렇게 다시 좁아져서 이렇게 가는 어떻게 보면 위장 같이 생긴 단면인데 그런 모양으로 현재도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한옥과 근대 그 일식 건물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청계천 위쪽은 한옥이 좀 많고 한옥만이 많고 아래쪽은 역시 그 일제 시대에 지어진 근대식 건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주거지 물론 여기에 일제 시대 때 완전히 주거지였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뭐 팬이라나 이런 그 선풍기 같은 큰 팬을 만드는 공장도 있었다고 하고 뭐 이런 추억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친 걸 봤다 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가 추정해 보면 일제 시대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6, 70년대쯤에 주거지가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도 약간의 공장에 그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이게 표현이 됐나 모르겠네. 표현이 됐네? 더 안 됐죠. 또 쓴 것 같은데? 잠깐요. 제가 됐습니다. 딴 걸 누르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그 속소까지 들어서서 가게들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이제 고밀화된 질적화된 도시로서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은 원래 요즘 이제 유행하는 테넷의 표현으로 하면 오래된 길 역사 조직이 한옥과 뭐 근대 조직까지 있었다면 주거지로서 있다면 이 가게나 공장들이 들어서서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엄청 그 유니크하고 소중한 도시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오래된 시간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도 버리지 않은 어떤 그 두 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 자체가 살아있는 오래된 시간의 바탕 속에서 현재의 삶이 지속되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시간의 조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3구역을 중심으로 또 보면은 이렇게 3구역이 돼 있을 때 사실은 이 동서로 가는 길이 엄청 어려워요. 꼬이고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걸 가려면은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다시 꺾었다가 이렇게 엄청 힘들어요. 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게 주거지로서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데도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물류를 소통하거나 하면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안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속속까지 들어가려면 이런 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길이 생겨서 연결되거나
네, 또는 여기도 예, 여기서도 이제 이 위쪽에도 이 다른 것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속골목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주황색의 어떤 건물 속에 있는 골목들, 그 속골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보면 세운상가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동서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연결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니나 다를까 공장들이 가득한 거죠. 공장과 가게가 빼곡히 들어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 속골목 연결됐다는 것은 이걸 뜻하는 거다. 네. 그래서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그 대우전업사인가요? 그쪽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철거됐을까요? 네, 그래서 최고 쭉 건물들이 이어져 가지고 쑥쑥합니다. 중간에 약간 사거리처럼 만나는 데가 있고 또 더 가면은 이렇게 이제 길을 만나는 데의 모습이고 쭉 가면은 이제 길 끝에서 골목이 하나 나오고 거기서 다시 이제 진짜 골목에 이어지면 여기 여기 사장님들 모인 데하고 만났었죠. 저희 조사할 때. 그래서 뭐 하시나 했더니 이게 삼겹살 구워 먹는 서로 모여가지고 어떤 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삼겹살을 구워 먹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는 사람 다 오는 거죠. 지나는 사람 다 여기를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주셔서 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그 원래의 길에 지금 여기가 삼겹살 먹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옛날 골목의 한 가운데이자 이 다른 여러 속골목들 하나, 둘, 셋, 네 개. 옛날 골목은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집 여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요 그 거점 그 자리에 딱 여기 그 이제 뭐죠 그 자가 만든 스스로 만든 이제 불판 넣고 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냥 여기서 막 아무 데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그 커뮤니티가 발생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정자목이라 그래서 마을의 정자 그 큰 그 나무들이 있는 위치라는 게 성황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법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속골목이 재밌는 거는 그 필지가 이렇게 8개 필지가 다 소유가 다른 8개 필지가 다 이렇게 그걸 관통하면서 여기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수정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기 안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건물군이 한 채, 두 채, 세 채 정도 이루어진 어떤 그 건물이 먼저고 그 이 소유권이 나중에 나뉘진 않았냐는 추정도 조금 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속골목이 지적을 원래부터 뚫고 다녔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사례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건물을 지었을 때도 그것을 그 통과 동선을 상정하면서 옛날 골목까지 이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제 도시 조직적인 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골목의 정의는 보여드린 대로 건물을 포함한 사유지 내에 형성되는 가게와 공장들을 바깥의 길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이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분들이 한국어에 다른 말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셨는데 대체할 만한 거는 별로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천 을지로와 북은 북촌 서촌과 다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게 이제 저희가 2009년에 왼쪽 있게 그 서촌에 있는 그 지금 세종대왕 먹거리 골목인가? 거기 골목 지금 금천교 시장이라는 데인데요. 거기에 있는 가게들만 여기 가게 이름이 많지 나머지는 주거지는 다 옛날 골목에 주거지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속에까지 다 가게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청계천 을지로를 보면 정말 빽빽히 그 공장과 가게들이 속까지 다 꽉꽉 이렇게 김치 속 차듯이 꽉꽉 들어가 있다.
여기는 시장을 중심으로 거의 선형으로 형성된 것에 비하면 이런 조직적 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물리적인 그 공간들이나 형상의 차이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서초는 여전히 동네 같은 차분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제 청계천 을지로는 엄청나게 뭐랄까 미로 같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이제 굉장히 그 복잡한 풍경을 만들게 되는 외형적인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골목과 골목이 만드는 다양한 집합의 형상이다라고 이제 저는 청계천 을지로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사례가 아까도 보여드린 이제 4구역에서의 이 모습. 그래서 이건 2010년에 조사했었던 금은상가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그 보석이나 이런 거 팔고 이제 손님이 이제 재고나면 여기서 가공하러 위에 가서 가공하고 이런 그 공장과 가공이 같이 연계된 시스템이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네, 이거 평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장사기계공구 상가로 옛 골목과 골목 사이에 이제 이 노란색 골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미음자로 돼가지고 심지어는 이 가운데 저 눈이 나빠가지고 잠깐요. 네, 어쨌든 가운데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된 게 있어요. 녹색으로 된 게 이게 사랑채예요. 그러니까 한옥의 사랑채를 관통해서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뭐랄까 이 네트워크의 강렬한 의지, 이거를 망을 형성해서 사람이 다녀서 다니기 편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장사기공구 상가도 보이는 거죠. 이 석골목 굉장히 강렬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겉에서 보면 굉장히 간판 하나로 되지만 안에 들어가면 이제 35개의 가게 공장 이름이 써 있죠.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요즘은 이거보다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저 위에 천창 고치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엄청 그 다이내믹했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 구역에 있는 그 같은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뭐라나 네, 그 저기 어쨌든 그 장학금을 주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저 상가 자체가 이 장학재단의 소유이고, 그전에는 이제 이 장학재단을 만드신 분의 다 이제 상가였는데, 지금은 요 맨 끝에 왼쪽에 나무가 있는 곳이 이제 장학재단 사무실이고,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성장로랑 그 어떤 그 경영자가 자기가 번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무실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 재단이 운영되는 이런 배경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문화적이구나. 그리고 되게 공동의 어떤 선 같은 거랄까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들은 다 장사만 하고 그렇게 이해했었던 것에서 그게 아니라 이걸 뭔가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어떤 공적인 태도 같은 것도 느껴지고, 이게 이제 오래된 원래 있던 이 상가와 한옥 속에서 계속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이 한옥을 좀 보존하려고 제가 이제 초기에도 답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 한옥이 보존됐으면 좋겠다. 좀 보존되면 이제 많이 지원도 할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어서 했는데, 또 막상 이걸 보러 온 그 사람들은 또 소위 말하는 한옥 전문가들은 한옥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이거를 건물의 가치로만 계속 보는 그 태도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도시 조직을 계속 그냥 이게 얼마나 훌륭한 한옥이냐,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식주택이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중에 예를 들면 남자 1m 85에 저 식스팩을 갖고 있고 완벽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존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의미를 구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의 도움이 우리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로 이제 또 앞으로의 가치가 있냐 아니냐로 판단해 볼 일이지, 그렇게 그냥
영경당 이건 영경당 수준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지금의 잣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가의 복도 모양이고요. 석골목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석골목이 형성되는 그 배경에는 한옥이 꽤 크게 한옥의 마당이죠. 정확하게. 한옥이 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한옥은 일단 문간을 통해서 마당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게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안으로 파고들고 거기서 다른 데로만 좀 더 튀어주기만 하면 이게 연결되기가 쉬운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옥 골목들이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건 이제 마당에 튀어진 경우인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 점검하려고 또 올라가는. 그래서 특히나 건물 낡았기 때문에 저런 위험하지만 점검용 그 장치들이 꽤 많이 곳곳에 있죠. 이건 이제 조금 바깥에서 온 거. 이것도 이제 그런 마당에서 마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재미난 거는 이 집의 경우 이 마당에서 봤을 때 북쪽을 본 건데 결국 이쪽이 대청이 있는데 요 지금 공장이 있는 데가 대청짜리인 거죠. 그래서 대청짜리는 이렇게 해가 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안에서 보면 이렇게 해가 쫙 겨울에도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공장들이 추운데 여기는 아마 굉장히 일사가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서 살아있는 시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저기 공장 일부를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원래 오래된 골목에 한옥이 자리 잡고 한옥이 자리 잡으면 한옥은 대청과 뭐 이렇게 뭐 문간체 이런 걸 갖잖아요. 그럼 대청이 가장 좋은 남향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남향에 위치한 곳에 대청이 있고 그 대청에 자리한 공장은 늘 해가 잘 비치고 밝고 양명한 공간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공장과 아무 오래된 시간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래된 골목의 그 자리에 계속 한옥은 대청을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자리에 공장의 우연히 들어가면서 삶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뭐 6평, 3평, 4평의 공간이 아니고 그 원래 있던 그 바탕의 것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이 전체가 알고 보면 이 도시 조직 커다란 그 오래된 도시 조직의 바탕에서 공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 속에서 지금 이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이제 이 유니크한 가게들의 도시라는 거예요. 가게들이 구축한 가게들의 도시다. 뭐 공장들이 구축한 공장들의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빽빽히 이렇게 저는 거칠은 인면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이렇게 물건량 마음껏 내놓고 장사할 수 있는 모습도 이 지역이 굉장히 가진 특징이고요. 또 그 뭐랄까 간판까지도 굉장히 중증적인데 옛날 간판에다가 자기 간판 그냥 얹고 그다음에 그 물건 같은 거 다 내놓고 화려하게 이제 자기를 돋보여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도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은 철판의 여러 모양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대한스프링 내부 작업시장에서 본 건데 한옥의 문간이 문간이 아니라 한옥의 채가 하나 보이는 거죠. 한옥의 채에 덧따라서 작업실을 어깨 천장을 줘가지고 만들어낸 이 모습이 살아있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가게들이 구축한 그 가게들의 도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막 한옥의 틀에 딱 들어온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가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한 6, 70년대는 웬만한 또 기술이 건축 기술이랄까 수리 기술이 발달해서 잘 고쳤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기둥들을 막 자르고 형광으로 받쳐서 이 지붕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장을 정말 넣고 싶은 대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구축 이코르 의지 플러스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축 어떤 것이 구축되려면은 의지가 있어야지 하죠. 내가 이거를 공장을 하고 싶다. 근데 기술이 안 따라주면 그냥 그 기둥 안에서 공장을 해야죠. 가게를 하고. 그러면 그 결국은 그 구축된 형태는 좀 한옥 안에 딱 들어오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술이 좀 더 발달하면은 기둥 딱 받치고 더 넓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축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결국은 그 구축된 이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거는 결국은 그 기술적인 수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회적 관계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니까 함부로 막 못하는 한계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겹친 부분도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바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한옥의 모습, 한옥 동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데는 그러한 그 기술적 측면도 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대한스프링 건물을 실측한 야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보니까 한옥이 이렇게 H자형으로 들어섰더라고요. 이 대한스프링은 재밌는 거는 여기서 자라고 이게 아버지가 공장을 하셔서 여기가 공장이 되면서 또 집은 딴 데로 이사 가고 사장님은 이 공장을 계속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집이 공장이 된 그 모든 변화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례였는데 재미난 거는 이러면 이 공장하고 이 그 한옥의 틀이 다 맞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공장 받치면서 그냥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영향은 또 주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공장은 또 공장대로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3D 스캔한 거하고 저희가 그 실측한 자료하고 해서 만들어 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리얼한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정확한 그 묘사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한 틀로 만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화주물이죠. 이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뭐 이 모습들 거기서 이제 신화주물에 실측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왜 이런 것들 보여주냐면 이제 뭐 꼭 한옥에 막 가게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가게들 공장들 스스로가 구축한 환경이 꽤 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거의 비계 구조라고 할 정도로 비계하고 형광을 써가지고 받치고 여기에 이제 슬레이트를 받치는 이제 이렇게 그 지붕 구조를 짜가지고 여기서 칠을 했던 것 같은데 안 선생님 같이 봤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해놓고 나서는 여기에다 다 용접을 해가지고 또 선반을 만들고 여기에도 또 그 선반을 걸고 해서 막 각종 기기라든가 물건 놓을 자리라든가 이러해서 이게 건축과 이 가구가 그냥 하나로 용접되는 용접이라는 표현 맞겠죠? 건축과 가구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직접 그냥 그 쇠 쪼가리하고 용접봉을 가지고 그냥 구축해낸 어떤 이런 환경들도 매우 독특하다. 그리고 공간의 스케일이나 느낌 또한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인상 깊게 봤던 칠공장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3D 스캔을 해서 그 바탕에서 이제 야장을 그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7구역 철거 즈음에 이제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안타깝게도 철거되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는 철거를 시작하지만 않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약간 그 구조체가 더 드러나가지고 알 수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그 공장이 있을 때 공장이 이제 좀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생생하게 그때 인터뷰라든가 조사라든가 또 그 건조 환경 일단 실측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살아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제일 큰 바람은 이것들이 좀 그렇게 막 교화되지 않고 좀 자생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원래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좀 더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던 그런
재생의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바라지만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게 그 재개발에서 쓰는 언어들은 옛길의 회복, 뭐 이런 말이에요. 옛길의 회복. 예. 옛길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건물을 구분하는 선으로만 쓰지 이게 정말 옛길이냐에 대한 거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때까지 왔던 막 속골목 이런 걸 생각하면 전혀 이게 전혀 다른 이제 전혀 다른 의지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지와 전혀 다른 기술로 지금 아예 다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세운산 거보다도 이게 2배나 높더라고요. 층수로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종묘에서 보는 환경도 그렇고 또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우리 도시에 과연 이게 필요한 거냐는 의문. 전체 마치 서울을 마치 고밀화돼야 된다고만 무조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도심 속에서 잘 살아있는 곳은 이렇게 좀 순행할 수는 없는가, 천천히 바뀌어가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을 이렇게 확확 바꾸지 말고 지워가지 말고 그렇게 나갈 수는 없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재개발의 재개발을 좀 막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거대한 보이드 공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빅보이드라고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그 아래쪽에서 청계천변 보면서 찍은 거예요. 이게 쫙 보이죠, 서울시가. 그러니까 서울의 그 원래 구조, 내사산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던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지금이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가해동에서 개동에서 본 건데 개동에서 저 인왕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 안산까지.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라인이 경복궁 중심으로 다 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의 구조가 이렇게 동그란 산의 구조가 서로 다 보이는 거예요. 시선으로. 근데 이 T자형으로 생각할 때 이 세운산과도 종묘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보인다 이렇게.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재개발이 되면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위 말하는 뭐 고층 빌딩에 높은 층에 사는 사람만 이 풍경을 유지하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 서울 도시의 경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원하는 건 이제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많은 데가 낮은 데예요. 지금 현재 보면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세운상가가 지어지면서 그 얘기했던 남북의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어떤 보행의 축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걔가 들어서서 이제 이 주변에 변화가 안 생기면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역사의 축이 남은 거예요. 예, 종묘와 남산을 잇는 거대한 역사의 축이 남았기 때문에 그 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선거 캠프에 빨리 보내고 싶은 얘기죠. 예, 진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면 전혀 다른 그런 공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좋은 점의 하나는 걸어 다니는 데라는데 걸어 다닐 수 있다 다. 그래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마치 이쪽에 골목과 골목 그 속골목들이 다 걸어 다닐 수 있죠. 베니스하고 똑같은 거죠. 베니스라고 하는 동네 그 도시의 매력은 이게 바다의 도시, 물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다 걸어 다니면서 도시를 즐기고 거기에 수많은 가게와 뭐랄까 장인들의 뭐 공장이랄까 집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도 그럴 수 있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새로운 공간들이 꽤 많아요. 공간이 아까 실공장도 그렇고 이 작업장과 한옥이 이렇게 한옥을 툭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이런 내부에서 한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 뿐더러 여기는 이제 장학재단 그거죠. 장학재단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막 우리가 뭐 여기를 굉장히 많은 보존형으로 갖고 왔다면은 이런 장학재단도 엄청나게 뭐라나 그 좀 새로운 의미를 다가갈 것 같아요. 또 왜냐 그
뭐 많은 문화재단들이 있는데 문화재단들이 여기에 자리를 못 잡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속에 역사도심 속에 의미 있는 곳에 자기 자리 잡고 거기서 자기의 활동을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거 이제 그 내부에 은행나무 모습이고요. 또 식당도 이제 많은 이제 좀 미움을 받긴 하지만 여전히 식당 중요하다.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밥만 먹는 데가 아니고 결국 문화적 또는 기억의 총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을지면옥 같으면 그 앞에 그 을지면옥은 사실 속에 있는데 그 앞에 이 갤러리 같은 게 있어서 북한전도라든가 그림과 사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기억을 공유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다는 거죠. 식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으로 뭔가를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체들. 뭐 장사기금상과 말할 필요 없이 소중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2층 데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가게를 이어가지고 약간 입체화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아마 개발이 되면서 멈췄는데 또 다시 임대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층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도 가게가 있고 올라가서 장사기금 상관 아니고 다른 데인데 제가 이 구역을 좀 헷갈려요 지금. 2구역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가게를 이어지는 이런 그 어떤 인공적인 작지만 거기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입체로 만드는 시도들도 보여서 이것 또한 재밌더라. 그래서 결국 좀 지향하는 바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생의 건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작게 또는 웬만하면 고치면서 또는 그 도시의 어떤 그 속골목이나 골목의 연결망은 유지하면서 거기에 적당한 규모의 건물들을 짓거나 또 가게들을 덜 떠나게 하고 천천히. 왜냐하면 속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속도를 빨리 하면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생적으로 또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어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건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그림은 딱 두 가지 제안이에요. 먼저 많이 걸어 다니게 하려면은 옛날에 있던 그 보행 효경교와 그 아랑교라는 게 있거든요. 아랑교 효경교일 텐데 그 다리 두 개를 좀 잇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시장길에서 이렇게 이어고 여기도 이으면 이렇게 다 다닐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일부가 좀 재개발되더라도 이걸 잘 얘기를 해서 이 남북길이 살아있으니까 남북길 사이로 이 보행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세운상가의 데크를 오히려 잘라내고, 네, 데크 좋아하시는 분 미안. 네, 데크를 좀 잘라내거나 일부 잘라내더라도 여기에 그 빛을 좀 더 드리고 가로수를 심어서 여기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 권역을 사람들이 찾아서 걸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더 즐길 수 있게 하는 틀이 되지 않냐 해서 일단 요거는 좀 미숙하지만 이런 제안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